5.18에서 지금 현재 나라가 흘러나오고 있는 이런 그 모습과 또 지금 법적인 문제와 또 현재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바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알고 또 현실을 갖다 직시를 하고 뭔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좌표, 로드맵으로 삼으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어울러서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민과 국민들과 또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한테 알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난해 말에 지금 5.18 악법 중에서 악법, 이 세상 지구상에서 가장 심한 악법 중에 악법 5.18 처벌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5.18 처벌법이 어떤 것입니까? 그 핵심이 앞으로 5.18을 이야기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매기겠다. 이런 무시무시한 악법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 이제 5.18 이제는 어디서든지 이제 이야기를 못하구나. 지난번에 명절 시즌에 대구에 나왔다 왔는데 대구에 5.18에 관해서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하는 분들조차도 5.18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서울은 어떻습니까?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도 이렇게 5.18을 크게 외치는 사람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이 5.18에 대해서 이제 이 5.18을 정말로 진실로 확실하게 외쳐야 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겁이 나가지고 외치지 못하고 있다. 나를 잡아들일까? 나에게 엄청난 벌금과 과태료를 매길까봐 이렇게 이야기 못할 때 이런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이 세상의 역사를 지금 현재 보면은 기독교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 그렇게 많은 박해가 있을 적에 기독교를 믿는 자를 다 잡아놓고 처형을 하고 기독교를 다 말살을 시키고자 할 때 정말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야기를 했습니까? 상당수가 이야기를 못하죠. 그렇게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벌금과 또 그대로 잡아넣든지 아니면은 죽여버리겠다. 그런 많은 압박과 압제가 많았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보면은 그렇게 심한 박해가 있을 적에는 기독교가 말살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흘러왔습니까? 그게 안 그렇죠. 기독교를 그렇게 말살을 할 적에 그렇게 땅 속에서 굴 속에서 또 기타 정말 죽으면 죽으려 하면서 더 열심히 믿는 기독교 교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모든 국민들이 또 기독교를 믿으면서 모든 일에서 자신감 있게 또 정직하게 또 노예로서 살면서 노예의 역할을 하다가 정말 충실하게 주인을 위해서 상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기독교인들, 그때 그 당시에 일반 노예와 기독교인의 노예하고 비교한다면 일반 노예들은 눈치만 보고 또 기타 이 상전을 속입니다. 거짓말합니다. 또 모든 걸 갖다가 착취를 하는 그 마당에서 자기가 훌치거나 또 훌치고 상전을 올바르게 모시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또 기독교를 신봉하는 노예들은 정직하고 맡은 바 일을 진짜 성실히 하고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 이런 기독교인을 로마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자기의 핵심 참모로 핵심 부하로
채용을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래서 기독교가 점진적으로 점점 더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로마의 황제가 이걸 기독교를 나중에 국교로 다시 이렇게 성화를 시켰습니다.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히려 그런 기독교를 박해를 하는 그 주체가 모든 기독교를 갖다가 더 크게 활성화를 시켜나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그때 그 당시에 기독교가 진리였기에, 진실이었기에, 확실한 어떤 진리와 진실이 있는 것은 아무리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체적으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더 외부의 시련과 역경이 오면 올수록 자생적인 그런 힘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지금 오늘날 지금 5.18 악법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여러가지 악법들이 많은 것 중에서 오늘 5.18 처벌법, 앞으로 이 5.18을 이야기하면은 어떠한 벌금과 구속을 시키겠다. 정말 웃기는 법입니다. 언론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우리나라 헌법과 전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는 이걸 보장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공산 독재 세계에서만 이걸 막는 나라가 있지만도 지금은 공산 독재마저도 이 정도의 자유를 구속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진리를 이야기하는 걸 진리를 이야기 못하게 하고 진실과 팩트를 이야기 못하게 하는 이런 정부와 국회, 그게 올바른 국민을 위한 국회 맞습니까? 이거는 국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웃기는 장난입니다. 이 5.18 처벌법, 그 원조가 누굽니까? 그 원조가 여러분들 잘 아는 지금 국정원 원장 박지원입니다. 박지원 알아요? 몰라요? 박지원이가 먼저 몇 년 전에 5.18 조롱법을 만들었죠. 조롱법이라고 해가지고 발의를 했는 거 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각이 됐는 걸. 또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그 법을 약간 변조를 해가지고 5.18 처벌법이라고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하나의 이런 놈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시키는 그런 법을 만든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네가 거짓을 행하고 있다. 자기가 이미 거짓의 우두머리요, 악의 원흉이라는 걸 갖다가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5.18이 저기 스스로 민주화운동 5.18 북한군이 안 왔다. 최초 발표 명령은 발표 명령자를 항상 찾고 있지만도 이해찬 같은 또 기타 민주당 국회의원에서 총재, 대표 되는 사람마다 내가 반드시 5.18 최초 발표 명령자를 찾아내고야 말겠다. 내 임기 중에 특히 이해찬, 그 이해찬이가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진짜 아직도 법정에 나오라서 안 나오고 거짓말거리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이해찬, 그 이해찬이가 바로 5.18 엉터리 유공자입니다. 그런 작자, 5.18 오자도 관련 없는, 5.18 현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 이해찬, 이런 5.18과 전혀 관련 없는 자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곳곳에 5.18 유공자로서 5.18 혜택을 얻고 또 국회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국회의원 많은 월급과 세비를 받아가고 5.18 유공비까지 받아 챙기는 몰지각한 몰인간한 그런 파렴치한 그런 그런 5.18 엉터리 유공자부터 먼저 잡아넣는 처벌법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냥 5.18 이야기만 한다고 5.18 저거 만든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거기만 이야기하는 자를 우대하고
정당한 이야기하는 자를 처벌하겠다.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정신 차리시오! 똥강아지 같은 국회의원님들, 그 법이에요. 국회에서 방망이 두드리면 그게 다 법입니까? 나라 망신시키는 법, 나라 국민을 우롱하는 법, 자기 스스로 거짓임을 자인하는 법. 이제 근데 이런 악법을 만들었는데, 민주당이 만들었는데, 야당이라는 국민의 힘인지 국민의 짐인지 국민의 적인지 모를 야당, 그 야당조차도 이걸 막아내지를 않았습니다. 여당이 잘못하면 야당이 막아내야 되는데 야당이 야당입니까? 지금 야당이 없습니다. 야당이 야당답게 해야 야당이지, 야당이 여당의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김종인 대표, 주호영 대표 정신 차리시오. 하태정 의원, 야당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도대체 지금 당신들이 당신의 정치성을 알고 있습니까? 여당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야당 지금 현재 자기의 정체성도 모르고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자기의 로드맵을 모르고 그렇게 남이 시장에 나가니까 그름지고 장에 따라가는 격이나 마찬가지로 행동하는 야당, 정신 차리시오! 이런 악법을 만들고 국민을 우롱하고 조롱하는 그 법, 또 한편으로 보면은 잘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그 악법으로 해가지고 그 법을 만든 당신들을 바로 이 올무에 잡아 넣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줘서 고맙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그 법에 의해서 묶여 들어가야 할 찬스입니다. 국민들이요, 불안에 떨지 마세요. 국민들의 힘이 하늘의 힘과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올바르게 서고 국민의 힘을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조롱하는 그런 조롱법, 올팔 처벌법, 정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12월에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할 적에 저는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 여의도 적사령부 민주당 중앙당사 집회 5.18 텐트를 만들어 놓고 5.18 진지를 구축하고 5.18 가짜 유공자증 자진 반납 신고처 그걸 크게 만들어 놓고 5.18 가짜 유공자증 자진 반납하라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5.18 가짜 유공자증 이걸 갖다가 지금 이제 회수를 하라, 반납을 하라, 그렇게 크게 외치고 있는 그 사이에 많은 민주당 국회의원들, 광주 전라도에서 온 사람들, 또 경상도에서 온 사람들, 충청도 해외 디아스포라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밖에서 크게 외칩니다. 당신들 뭐하는 거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5.18 가짜 유공자라니? 그렇게 욕을 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들어 나옵니다. 들어 나와가지고 그 요게 하신 분 이쪽으로 오십시오. 뭐 때문에 욕을 하셨습니까? 이거 말이나 됩니까? 이거 뭐 간판, 현수막 말이나 됩니까? 당신 5.18 유공자 맞습니까? 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뭐 5.18 유공자라도 유공자라고 말 안 하죠. 하지만도
그 사람이 이제 뭐 말씨는 전라도 말씨, 이런 말씨고 또 경상도 사람도 그 중에는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 5.18에 가다가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고 5분 10분만 설명을 하면은 그 사람이 그렇습니까? 내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머리 숙이고 나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글을 만들어 놓았을 적에 사람들이 이거 텐트고 이 현수막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항의 농성 비슷하게 하다가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고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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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세요, 이겨야 합니다. 그게 매스컴에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퍼져나가니까 저놈들이 12월에 저와 같은 사람이 코로나도 걸리지 않았는데 코로나 확진자로 만들어 놓고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때 12월에 제가 이 5.18 악법에 관해서 프레스 센터와 기타 등등에서 이에 대한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는 그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악법을 우리가 저항을 하고 막아서야 할 때 막아서야 되는데, 근데 아무도 악법을 또 막아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크게 세척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5.18 그걸 외치는 모습을 보고 저 신동국 중위 목사, 저 사람을 이렇게 놔두고는 안 되겠다, 그렇게 판단했는지 몰라도 그때 5.18 확진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아무 이상도 없는데 체온도 정상이요, 혈압도 정상이요, 모든 것이 정상인 저를 코로나 확진자로 판단을 해가지고 병원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열흘 정도 병원에 있다가 검정 못하고 있다가 아무런 처방도 받지 않고 그냥 안에서 밥만 먹고 쉬다가 온 거예요. 또 그놈들이 나를 갖다가 주사를 넣으려고 하는 거, 주사 필요 없다. 또 엑스레이를 계속 찍으려는 거 필요 없다. 찍지 마. 한 번만 딱 찍고 주사도 맨 첫날 피검사 할 때 그거 한 번만 딱 찍고 또 계속 또 피검사 해야 된다. 또 엑스레이 해야 된다. 필요 없다. 찍지 마. 또 약을 갖다가 뭐 마실 항생제 먹어라. 항생제 필요 없다. 그래도 다 정상이었습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좀 더 묶어 놓으려고 했지만도 아무 이상 없이 열흘간 있으니까 열흘 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놈들은 어쨌든 간에 요 주의 인물들 있는 사람들한테가 뭔가 외부와 접촉을 끊게 하려고, 뭔가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작전에 여러분들이 말려들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5.18 악법, 처벌법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시민들, 특히 특정사 나온 사람들, ROTC 나온 사람들, 장기로 나온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공연히 겁을 먹고 이제 나서지를 않습니다. 한데 진리와 진실은 이때 더욱더 나설 적에 빛을 발하게 마련입니다. 빛을 발할 때, 어려울 때, 남들이 어려울 때, 남들이 하기 싫어할 때 성경 말씀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로 나가는 것과 좁은 길로 나가는 것과 차이가 뭡니까? 우리 아시는 분은 아시죠? 마태복음에 좁은 길로 나가는 것은 남이 안 다니는 길, 좁은 길로 나가는 것은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넓은 길로 나가는 것은 멸망과 패망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남들이 나간다고 따라 나가는 것이 그것이 올바르고 좋은 길입니까? 우리가 좁은 길로, 진정 좁은 길로, 진리의 길로 나가는 그런 자세가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오히려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5.18 말을 잘 못합니다. 국회의원조차도 5.18 이야기를 하면 몇몇 국회의원들 만나니까 한다는 이야기가 5.18 우리 이야기 잘 못합니다. 왜? 지난해 만나니까 5.18 성여가가 함께 있어가지고 5.18 말조차 잘 못합니다. 야이 뚱딴지 같은 국회의원! 당신 국회의원 맞아요? 그렇게 호통을 내가 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데 저는 여당 야당 다 합쳐가지고 5.18 최초 발포 명령은 내가 했다. 이 책자를 5.18 국회 여당 야당 많이 배포를 했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 국회의원 나리님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국회의원들 이 책 많이 받으셨죠? 정세균 국무총리까지도 이 책을 내가 드렸습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5.18 최초 발포 명령자 여기 있어. 책을 보시오. 예, 책요. 예, 쭉 하고는 보겠습니다. 그대로 집어넣어요. 이해찬 국회의장 핸드폰 당신이 찾고 있는 최초 발포 명령자 책 여기 있어요. 보시오. 예, 또 넘기고는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야당 국회의원 거의 전체 이 책을 얻어가 다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책 잘 읽었다. 아주 참 감동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국회의원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이제 몇몇이 나중에 찾아가면 잘 읽었다 하는 사람이 몇몇은 있어요. 두세 명. 이종명 의원, 김진태 의원, 김술래 의원 이런 등등의 의원이 아이고 잘 봤습니다. 인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진리와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조차도 5.18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말 못하는 사람, 또 냉거에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 국회의원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법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법관들, 노태학 대법관 정신 차리시오. 지금 MBC 건으로 해가지고 내가 싸우고 있는데 노태학 외에 4명 대법관이 그걸 심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또 그 밑에 모든 법관들 MBC 거짓 선동의 거짓 왜곡의 선봉장 MBC 사장과 피디수첩 모든 사람을 잡아넣어라. 왜 그거에 대해서 떳떳하게 판단을 뭐하니까? 재판을 뭐하니까? 검사들과 판사들 만나자고 해도 왜 피합니까? 당신들 그러면서 무조건 이 MBC 건을 하다가 완전히 관련이 없는 거, 관련성이 없다. 또 완전히 일어나다가 정말 무죄 석방을 시키려는 그런 식으로 지금 재판으로 몰고 나오고 있는 당신들 대법관 맞습니까? 노태학씨 대법관 맞아요. 최고 법 중에 우리나라 1심, 2심, 3심에 최고 위에 있는 그런 대법원 판사 맞습니까? 9명의 그런 멤버 중에 속한 사람 맞아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렇게 대법관마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떻게 일반 국회의원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가 있겠습니까? 무조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나의 거승이 역할만 하는 이런 국회의원들. 그리고 지난 6월달에 이 5.18 악법을 만들기 위해서 공청회 했잖아요. 공청회. 이형석 국회의원 민주당 당신 외에 또 몇몇 7명 또 실질은 10명도 넘습니다. 내가 거기서 정당
이석형 국회의원의 이영석 국회의원의 정당한 발언권을 받아서 얘기할 적에 그때 5.18 때 북한군의 완능선 100% 확실하고 최초 발표 명인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닌 내가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사람 개 또 또라이 잡아라 마이크 뺏어라 그러면서 제 마이크를 뺏고 입을 틀어막고 모자를 벗기고 오른팔 왼팔 오른다리 왼다리를 갖다가 잡고서 나를 거기 회의장에서 끌어내는 장군들 집단 폭행의 주범들 왜 검찰과 법원에서 이런 사람들 잡아넣지 못합니까? 현장범인데 현장범들을 잡아넣지 못하는 뚱딴지 같은 판사 검사들 그러면서 지금 검사에 소장했던 윤석열 왜 윤석열이 갖다가 지금 사람들 말이야 맹꽁이 같은 사람을 갖다가 지금 윤석열이가 뭐 최고다 윤석열이가 한 것이 뭐 있는데 이런 MBC 사건과 5.18 사건과 또 모든 어떤 악법의 사건을 갖다가 하나도 해결 못하는 자가 무슨 국민의 지도자라고 사람들을 갖다가 현혹시키고 있는 거요? 언론들 전심하신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이런 마당에 이 모든 언론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 언론들 모든 지금 현재 언론들이 말이야 다 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이런 언론들 이런 언론들의 실체를 앞으로 낱낱이 파헤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이런 5.18 처벌법 악법 그 악법을 만들고 공청회를 막아내는 그 주범들부터 집단 폭행했는 그 이형석 국회의원 그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관련된 다 잡아넣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법부터 그런 것부터 먼저 처벌을 하고 난 후에 5.18 악법을 하든지 말든지 너도부터 먼저 다 지금 이제 5.18 관련 왜곡된 자 그런 것부터 다 잡아넣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거꾸로가 돼도 너무 한참 거꾸로입니다. 이런 거꾸로 세상에 사는 여러분들 지금 국민들도 지금 거꾸로인지 옳게인지 헷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 올바르게 우리가 진실을 파헤쳐야 되는데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뭔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합니다. 지금 저놈들은 손바닥을 놓아서 태양이 없다 가리고 있는 작자들입니다. 그걸 그대로 우리가 좌시만 하고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때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어떤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를 막아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올바른 소식을 저희 프레스센터나 그런 데서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하는 이런 하나의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서울시장 나선 사람들 정신 차리세요. 앞으로 서울시장 나선 사람들은 5.18 진실과 진상을 똑바르게 외치지 않는 사람은 서울시장 출마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다 낙선을 시켜야 합니다. 5.18 진실을 똑바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만 우리가 올바른 지도자로 뽑아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진실을 말하지 않고 변종만 올리고 그런 자를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로 뽑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차기에 대통령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변종만 올리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줘서는 안 됩니다. 올바르게 진리와 진실을 이야기하는 자를 뽑아야 할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것이 많지만도 오늘은 이 5.18 악법, 그 악법 중에서 처벌법에 관련되는 몇 가지 사항들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외에 우리가 5.18의 3대 의혹이 뭐냐? 국민적인 의혹이 뭐냐? 또 이외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5.18에 담겨있는 히든 스토리가 많습니다. 이런 거는 이 다음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여기 참석하신 분들과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께서는 정말로 진정 이 시대에 내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로드맵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나가다가는 팔려가는 당나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꿀떼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다 배급 좋아하다가 배급 받아먹다가 다들 도살장으로 끌려나간다는 사실, 기대지와 같이 취급을 받는 사실 명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는 거 무조건 받아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실정이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정신 차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의연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해피쿨 교회 목사 전병재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고 뚜렷한 사실을 5.18 특별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분명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법에 저촉되는 걸로 처리를 하겠다 또는 처벌을 하겠다, 그런 법에 대해서 본인은 오히려 이 내용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또 본인이 직접 그런 현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어떤 법이든 어떤 상황이든 내 속에서 나오는 내용을 가짜가 아닌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이기 때문에 아주 오히려 그들에게 설득할 수 있고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건데, 그들을 특별법을 만든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1:1 면담이라든가 다 법이 좋고 저축법도 좋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거를 개인적으로 어떤 방법이 됐든 연결해서 논해봐야 되고 확인해봐야 되는 그런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특별법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 현장에서 본인들이 이 친초 발표 명령자라고 하는 사람을 아직도 못 찾고 있고, 그런데 본인은 내가 했다고 하고 가서 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러면 어떤 면담 내지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뭐 오히려 막 그 단체로 폭행을 하고 그런 형식이 있었다고 하는데, 심지어는 공청회에서 그런 어떤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특별법에 대해서 본인은 물론 뭐 인정하지 못하겠지만 그들에게 대해서 지금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전달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나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5.18 지금 21대 국회에 와가지고 5.18 특별법을 저놈들은 5.18과 관련되는 법을 8가지를 만들었습니다. 8개가 뭐냐? 8개가 광주의 국회의원 숫자가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8명. 광주의 국회의원 8명이 한 사람이 위원장이고 나머지들은 7명들은 위원이고, 또 다른 법은 여기 맨 처음에는 A가 위원장이고 나머지는 B, C, D, E, F까지 위원이고, 그 다음 법을 만드는 사람은 B가 위원장이고 또 나머지 A, C, D, E, F가 또 위원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원 8개를 만들어서 8개 분과에서 8가지 악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악법을 만들어낸 것도 지금 현재 21대 전국에서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이냐? 5.18 악법을 최고로 먼저 친 것입니다. 이 5.18 악법을 먼저 만들어내자. 저거는 5.18 악법이라고 안 하겠죠. 이 5.18법, 특별법을 먼저 만들자. 왜냐? 5.18을 잡지 못하면은 전국을 휘어나가지는 못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5.18 악법을 만들고 있는 이 중에 야당의 그 당시 미통당의 비대위원장 김종인이라는 영감과 조용 이런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김종인은 광주에 가가지고 사죄를 하고, 조용도 또 그거 비슷하게 또 뭐 끌고 나가지고
묵념도 하고 그런 저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모습을 본 민주당들은 자신만만하게 이 악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시건중복기다. 처음에는 그 8개의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왜냐? 야당이 그 의식에 항의해 오면은 적어도 통과 마음대로 못 시킵니다. 야당이 숫자가 적어도 전체가 똘똘 뭉쳐가지고 그 의식에 항의하면은 통과 못 시킵니다. 근데 저가 먼저 머리를 숙이고 앞으로 너가 멋대로 만들어라, 법 만들어라, 주호영이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또 김종인이도 또 막 강조해가지고 머리 갖다 쪼가리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속에서 저끼리 작작콩하면서 만들고 저끼리 합의를 하고 완전히 쇼맨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은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놈들과 어떤 작전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냐 상당히 어렵죠. 야당마저도 지금 협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놈들을 갖다가 처치하고 하는 거 1대1 협상으로 지금 안 됩니다. 1대1 협상은 또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아직은 저도 그에 대해서 정답을 아직도 찾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놈들을 정식으로 다 파헤치고 다 박살을 낼 것이냐 악의 씨앗 나라의 암덩어리 나라의 기생충들을 어떻게 다 제거를 할 것이냐 그러는 것은 우리 국민 전체가 힘을 합치고 나아갈 적에 뭔가 해야 되는 길이 나옵니다. 지금 여러가지 지금 이제 국민들 정말 어렵죠.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뭉쳐야 됩니다. 네, 이야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한다면은 지금 젊은이들 한국의 젊은이들 서울의 젊은이들 요즘 취직도 못하고 결혼도 옳게 못하고 출산율도 취직률 꼴찌 결혼율 꼴찌 전 세계에서 출산율 꼴찌입니다. 그런 악명에는 전 꼴찌입니다. 근데 일단은 뭐냐 자살률 세계에서 넘버원입니다. 자살률 사망률 나쁜 것은 1등이요 좋은 것은 꼴찌입니다.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젊은이들이 왜 일자리가 없습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못하니까 결혼을 못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 5.18로 나라가 이 모양으로 모든 우리의 그 일자리로다가 싹쓸이 5.18 엉터리 유공자들이 모든 나라의 공무원, 법조계, 공기업, 대기업 모든 기관에 다 싹쓸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엉터리 유공자들 점수 형편없는 자를 다 채용을 시켜가지고 우대를 해주면서 모든 특혜를 주고 또 그놈의 아들 또 아들까지 특혜를 줘가면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5.18 천국입니다. 세월호의 사건은 5.18의 아바타입니다. 5.18을 물타기 하려고 하기 위해서 세월호 사건도 만들었고 모든 5.18의 유언비어 5.18을 물타기 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런 전략에 말려들면 안 되겠습니다.